사업, 인생 모두 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이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해서 정말 달려나갈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아빠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아빠 소원이셨으니까 그 땅을 하나하나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이영걸입니다. 2015년 을미년 양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편안히 잘 보내고 계신죠? 예로부터 양은 평화와 행운을 상징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재물과 그리고 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새해 소망으로 취업이나 혹은 창업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재물과 복을 가져다 준다는 양해를 맞이해서 오늘 강연백도시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사업을 힘차게 일궈내고 있는 젊은 사업가들을 모셨습니다. 강연백도시 지금 시작합니다. 연간 창업 인구 99만 명, 그리고 그중 80%가 폐업을 하는 시대. 하지만 여기 성공한 벤처 기업가가 있습니다. 바로 전화성 씨. 2003년 그의 나이 28살 때 외식업체 배달 주문을 받는 외식 주문 중개업을 개척한 그. 오늘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자 광고가 나왔습니다. 주문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낸 것이 저기다 대표 번호를 만들면은 고객들이 쉽게 전화를 하고 오히려 주문이 홈쇼핑처럼 폭주할 텐데. 그러나 이때와 맞물려 어머니에게 맡긴 회사는 9억 원의 빚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직원들과 다 같이 전화를 받으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죠. 1년 반 만에 9억의 빚을 청산한 그. 그리고 외식 주문 중개업 시장 점유율 94%를 이뤄냈습니다. 경험을 통한 그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전 대표이사, 경영자가 그냥 책상에만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문제를 끊임없이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직관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 재산이다. 전화성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화성입니다. 제 이름이 전화성이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처럼 저희 회사나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자, 치킨, 햄버거, 족발, 보쌈 배달시키실 때 대표번호 본 적 있으시죠? 대표번호.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주문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혹시 여기서 이런 형태의 주문을 단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단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 회사 고객이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대표번호에 전화를 하시던 저희 상담사들이 전화를 받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인터넷 주문이나 모바일 주문 모두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작품인 것입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사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굴하는지 그런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업의 시작은 문제 정의 그리고 문제 해결, 여기서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25살 때 음성인식 기술을 공부하다가 학내벤처로 이미 첫 창업을 했었습니다. 첫 창업을 했었고, 그렇지만은 제가 군대에 가게 되면서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준비하면서 전산 특기 장교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서 1년 가까이 시간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동안을 이제 어떻게 보낼지를 사실 고민을 했었었는데 TV를 보는데 TV 광고 중에 피자 광고가 나왔습니다. 피자 광고. 피자 광고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우리 매장에는 피자가 없다. 고객이 주문하기 전까지는 피자가 없는데 늘 신선하게 만든다라는 그 그림이 너무 맛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매장을 먹으러 찾아갔죠. 근데 이게 웬걸 배달 피자 매장이었습니다. 저 그때 이거 굉장히 큰 문제다. 고객을 불편하게 한 것을 넘어서서 이 회사의 문제다. 광고에 너무 직관성이 없잖아요. 이 광고를 보고 과연 몇 명이나 주문을 했을까? 이런 광고비가 낭비된다라는 하나의 문제 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이 만약에 이 광고의 대표번호하고 콜센터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마치 홈쇼핑처럼 주문이 폭주하지 않을까? 이런 해결 방법을 저 스스로 정의를 해본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매장이 400명이면은 400명이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체 주문 건수하고 통화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50명이면 전화를 받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생산성의 문제를 또 하나 끄집어낸 거죠. 그러면 한 250명의 인건비, 또 매출 상승, 이건 너무 좋은 해결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28살 때 지금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가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가야 되니까 회사를 만들어 놓고 나름 회사 운영 메뉴를 작성을 해서 어머니께 이제 회사를 맡기고 주부셨던 어머니께 맡기고 군대를 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육군본부로 전산장교로 가게 되었는데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어머니를 도와주시던 격리부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잠깐 휴가를 좀 나와봐야 되겠다. 상의할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나갔죠. 격리부장님 말씀은 지금 매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현재 빚이 8억이 됐다. 그리고 다음 달에 나갈 인건비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휴가 나와서 폐업을 하고 온 가족이 합쳐서 빚을 갚아나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조언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럴 리가 없다. 일단 한번 제가 주말에 적자의 주범인 콜센터를 한번 지켜보았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하나 쓰는데 노트가 몇 장이 넘어갔습니다. 전화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고 관리자들은 다 소리만 지르고 있고, 근데 이제 관리자가 지나가면은 전화를 받는 척 하다가 안 받고, 모든 것이 전산관리가 안 돼가지고 다 주먹구구식의 운영이었었습니다. 문제를 정의하다 보니까 이거는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월급 나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월급을 줘야 되나라고 이제 알아봤더니 저희 부모님 사시던 집이 약간 집값이 올라서 1억 원 추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지금 이 상황에 빚이 8억이나 9억이나 큰 차이 없다. 그래서 저 믿고 1억 더 대출 받을 일단 월급 주고 제가 한 달 만에 해결해 보겠다. 그 약속을 하고 이제 월급을 주고 혁신을 시작을 합니다. 문제를 아까 한 노트를 정의한 거를 제가 다듬어서 한 3가지 큰 문제로 정의를 했는데 주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주문 전화가 있고 주문 외 전화가 있는데 주문 외 전화가 어떤 전화냐면요. 여러분들 피자 빨리 안 오면은 전화하시죠. 왜 안 오냐고. 근데 화나잖아요. 화가 난 상태로 왜 안 오냐 그렇게 되면 상담사들이 좀 힘든 전화가 되죠. 주문의 전화를 받으면은 상담사가 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잠깐 나가서 힐링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 주문 전화와 주문의 전화를 분리하자. 제가 석사 때 전공이 인공지능이었거든요. 그 분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정확도 90% 정도로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사들이 이제 파트타이머 상담사들이 많습니다. 파트타이머 상담사들은 파트타임 근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전화가 몇 통이 들어올지 예상이 안 되니까 그냥 계속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전화량을 예측을 해야 된다. 전주, 전년, 스포츠 이벤트의 유무 이런 모든 경우를 도입해서 전화량을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한 90% 정도로 예측이 성공을 했죠. 맨 마지막 숙제가 뭐였냐면은 파트타이머 상담사들은 보통 아르바이트잖아요. 회사와 그냥 합리적인 거래를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파트타이머 상담사들을 다 모아놓고 약간 동기부여를 위해서 급여 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급여 제도를 만들었냐면 당신은 오래 다니면 급여가 4,000원에서 2005년 12월경이었으니까요. 4,000원에서 4,500원, 5,0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였었는데 이거를 없애고 300원 곱하기 X, 그러니까 주문 건당 300원을 주고 그 주문 건수를 곱한 금액과 시급 4,000원과 비교해서 큰 거를 주겠다라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주문의 전화가 분리됐으니까 15개 이상 받는 거는 너무 쉬울 것이다 라고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실제 그 아르바이트 상담사 중에 생물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있었었는데 내가 생물학과 내가 다니고 있는데 인간의 생체 구조를 내가 잘 알고 있다. 이 허파에서 비관 구강으로 나오는 이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 한계 법칙 때문에 인간이 15개 이상 받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게 얘기를 하니까 상담사들이 그런가? 웅성웅성 막 그렇다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설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면 내가 증명을 하겠다. 그래서 300원 곱하기 주문 건수에다가 나도 같이 전화를 받을 테니까 나보다 전화 한 통이라도 시간 단위로 더 받으면 1시간에 나보다 한 통이라도 더 받으면 10,000원씩 주겠다. 근데 그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경마장처럼 전광판을 달았습니다. 여기저기 전광판을 달았죠. 11시부터 밤 10시까지 매 시간 이제 배틀을 하는 겁니다. 준비 시작해서 이제 받기 시작했죠. 저는 진짜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마장처럼 이제 제 이름이 막 올라가니까 상담사들도 전화성 말 잡아라 이런 마음으로 막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에 30분이 지났을 때 이미 제 주문권은 15개를 넘었습니다. 1시간을 열심히 받았는데 11시에 12시가 딱 끝나니까 제 주문권은 29개. 그리고 그 에너지 한계 법칙 그 상담사가 27개. 화장실 갔다 온 사람 빼고는 20개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 전주에 그 주보다 상담사가 1.5배가 많았었는데요. 대기업, 기다리는 고객 수가 한 50명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관제판을 보니까 대교가 계속 0이더라고요. 0. 그래서 저 고장났다 보고하라 그랬더니 대교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주문이 들어오는 족족 가져가니까. 그날 저희가 전주가 응대율, 그 전화를 받은 성공률이 80%였는데요. 그날 창사 이래 처음으로 99.8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돈을 번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1억 원을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을 3개월 만에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년 반 후에 모든 빚을 다 청산을 했습니다. 근데 피자만으로 이루어진 이런 주문 중개 시장은 너무 작았습니다. 치킨 시장으로 진출을 해야만 했었는데 저희나 대기업이나 그게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왜 이럴까라고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나 매장들을 돌아다녀 봤는데 하나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피자 시장과 치킨 시장은 아예 다른 시장이었습니다. 피자 매장은 적어도 5억 이상 투자라고 파트타임 직원들을 그래도 20명 고용을 하는 형태의 이제 프랜차이즈 모델이라면 치킨은 아내가 닭을 튀기고 남편이 배달하는 이런 생계형 프랜차이즈 모델이거든요. 아예 문제가 다른 겁니다. 제가 한 2-3시 정도 한 치킨 매장을 갔더니 생닭을 가위로 자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라서 왜 닭을 이렇게 자르고 계시냐고 손 아프게 닭이 잘라서 나온 걸 받으시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거 닭이 잘라서 나오면은 340원 더 비싸다고 이걸 잘라야지 340원 아낄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물며 340원 아끼려고 닭을 자르는데 전화 대신 받아주고 몇백 원 받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를 다시 정의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터뷰를 했더니
생계형 매장이다 보니까 아내가 육아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때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하죠.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하는 게 전단지 붙이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배달 아르바이트,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이 고용된 모든 시간대는 다 적재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들고 치킨 매장 사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장님, 혼자 계실 때 아르바이트를 쓰게 되면은 적자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전화 받기 위해서 매장에 대기하지 마시고 매장문 잠가 놓고 콜센터 전화 받아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그래서 전달 직접 붙이세요. 붙이고 튀기고 배달하고 붙이고 튀기고 배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하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혼자 어떻게 튀기고 배달하고 붙이고 튀기고 배달하고 붙이고 이걸 어떻게 혼자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를 증명하고 여기 최적화된 해결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매장을 차렸습니다. 제 매뉴얼대로 전 전단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붙였죠. 한참 붙이다 보니까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매장으로 갔습니다. 손을 닦고 튀겨서 배달해주고 또 근처에 붙였습니다. 첫날 한 7마리 팔았습니다. 둘째 날 8마리. 그 다음날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6개월을 운영하면서 콜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매장 운영할 수 있는 생계형 솔루션을 해결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치킨 시장으로 진입을 다시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치킨 시장에서 100점 100승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기업은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시장 조사입니다. 우리가 커피 전문점 가게 되면 쿠폰에다가 도장을 찍어주죠. 도장을. 근데 도장을 10개 찍어주면 이제 우리가 아메리카노 한 잔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7, 8개 찍었는데 분실하죠. 분실 안 하려고 지갑에 꾸역꾸역 또 넣습니다. 그러면 지갑이 우리가 커피 매장 하나만 가리는 게 아니니까 뚱뚱해지고 찢어지고 하죠. 어떤 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오면 사업이 되겠다.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굳이 종이다 하지 말고 스마트폰 앱에다가 앱을 만들어서 전자도장을 찍어주자.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영업을 시작했겠죠. 커피 전문점,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영업을 시작했더니 첫 반응이 얘네들 큰일 날 애들이야. 이거 쓰면 안 되겠는데? 왜냐하면은 실제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나 매장들이 한 얘기는 이거를 찍다가 분실하면은 낙전 수입이 생기죠. 낙전 수입이. 그러니까 분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빼도 박도 못하게 차곡차곡 쌓이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저 매장에서 찍은 거를 이 매장에서도 찍을 수 있게 해놨고, 이거는 원가가 많이 올라가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결국 대부분이 시장 진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시장조사를 강조한 이유가 이것인데요. 만약에 그 학생들이 커피 전문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도장 쿠폰 찍어주는 게 문제시죠? 라고 물어봤으면 이게 무슨 문제야? 이거 찍다가 또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오시니까 이거 너무 좋은 마케팅 수단이야 라는 대답을 들었으면은 그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시장조사를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인생 모두 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들 늘 승리하시고요. 항상 문제를 피한다기보다는 즐기면서 해결하고 극복하는 그러한 또 1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대체 어떤 업종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네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우리 주문을 할 때도 우리 앱을 많이 쓰죠. 그 피자나 치킨 먹을 때도.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굳이 전화를 할 필요 없이 고객이 주문을 드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원가 혁신을 만들어냈는데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사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상에 있는 내 전문 분야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이걸 해결하는 형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시고 모바일과 융합을 통해서 검토해 보시면은 되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를 만나면 자꾸 저는 피하려고 하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만 되겠군요. 예. 자, 얘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좀 이런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예. 그 창업자 CEO 입장에서 또 조직의 비전에 있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이제 그런 직원들을 어떻게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 하나의 원칙은 파트너나 아니면 직원들을 뽑을 때 신중하죠. 신중하고 일단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뽑은 이유, 파트너가 된 이후에는 전 상직인의 원칙, 그러니까 임원보다는 사람을 더 중시한다는 원칙으로 사실은 끌어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영입을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회사를 지속 가능하게 또 영속 가능하게 하는 가장 제일의 원칙은 설사 잘못 뽑았다 하더라도 저는 자기 그릇에 담아내는 그런 노력이 제일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경험이 재산이다라는 주제로 또 좋은 얘기 해주신 우리 전하성 씨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줄을 서면